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입니다. 어깨가 한 번 더 빠지는 것을 재탈골라고 하죠. 오늘 논문에서 알아보고요. 보존적 치료와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사람 중에서 보이로우라고 있어요. 보이로우 선생님이 어깨를 개방적으로 째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실패를 했어요. 22명의 환자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관절경직을 합니다. 관절경직을 하는데 이전에 삽입했던 삽입물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봉합 나사물을 사용해서 다시 잘 꿰매놨거든요. 그만 하는 게 아니라 관절량이 늘어났죠. 그걸 타이트하게 꿰매줘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량, 중척술까지 세 가지를 한 거예요. 맞죠? 이전에 삽입했던 삽입물도 제거하고 꿰매주고 관절량을 타이트하게 잡아줘서 다시 빠지는 걸 막아줬거든요. 그런데요. 22명 중에서 3명은요. 수술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안정성을 호소합니다. 15% 정도에서는 불안정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이로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재수술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지속적인 불안정성을 호소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유는 이런 환자들에서 반 정도는 처음에 수술할 때 있잖아요. 그때 관절염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관절염. 수술은 잘했는데 원래 수술이 잘못돼서 관절염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리차드 선생님은 또 22명을 관절경적으로 재수술을 했어요. 6명은 또 관절적으로 째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뼈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리차드 선생님은 좀 좋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성공률은 나는 87%다 라고 했는데 운동이나 일터로 복귀하는 비율도 85% 좋아졌다는 걸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논문이 좋다 안 좋다는 거는 그 차이점이 있겠죠.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재수술했을 때 85% 정도는 결과가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보존적 치료 알아볼게요. 수술을 안 하는 건데요. 일단 어깨 빠졌을 때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하는 방법이 보존적 치료예요. 경관절 보건술 이후 불안정성이 발생했을 때, 재발했을 때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아요. 그 대상으로는요. 첫 수술을 오랫동안 만족도가 높았던 경우에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좋았던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봅니다. 그리고 또 신체 활동이 많지 않은 환자들, 이게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자. 빠졌다 해가지고 바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켜보자는 거죠. 그럼 보존적 치료 안 되는 경우, 아예 안 되는 경우, 금기가 있습니다. 금기는 뼈가 부러진 거예요. 관절과가 골절이 됐는데 이 골절도 착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이 움직였다는 거죠. 전이된 관절과 골절이 있을 때는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보존적 치료가 안 돼요. 또 견갑하근이 있는데요. 앞쪽에는 견갑하근이 있어요. 이렇게 쑥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견열 골절, 견열 손상이 생긴 거예요. 또 관절 내 삽입술을 했어요. 이전의 수술을. 근데 삽입물이 전이가 된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죠. 나사못을 박았는데 나사못이 탁 움직여가지고 계속 대롱대롱 움직이게 되면 이거 안 돼요. 놔두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영구적으로 관절 손상, 퇴행성 관절염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거해줘야 됩니다. 뭐죠? 뼈가 떨어진 경우, 삽입물이 움직였을 때는 보존적 치료가 안 되는 금기 상황,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절대적인 수술 적응증이 되겠죠. 불안감이랑 다르다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과 봉합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일단 봉합 수술의 대상을 알아보고 관절염이 있지만 거의 정상의 관절원인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공격적인 생활 패턴, 관절염이 있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아까 말했던 책 읽고 그런 관절염은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아주 심하지 않으면 여러 차례의 불안정성,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퇴행성 관절염 좀 궁금한 게 있죠. 이야기는 했는데 수술이 좋으냐 아니면 보존적 치료가 좋으냐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은 수술이다, 어떤 사람은 수술 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의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감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공격적인 생활 패턴에 불안정성이 있으면 수술을 하자. 그럼 비수술의 대상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관절 운동 범위가 다 안 나와요. 범위가 감소됐고 아탈부나 탈구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 또는 관절염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심할 때는 이제 수술이 안 됩니다. 비수술할 때는 그냥 팔걸이 합니다. 불편감이 해소될 때까지 팔걸이를 좀 하고 있다가
떼고 나면 떼면 돼요. 그 다음에 좋아졌으니까 재활치료 해야 되겠죠. 재활치료는 일단 회전근개 중에서 외회전근을 먼저 해줍니다. 외회전근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동쪽으로 견갑골 안정화 구조물들이 있어요. 동적인 견갑골 안정화 구조물들. 그리고 짧은 아크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거죠. 재활은요, 병원에 나오셔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전문 센터에 가셔가지고 전문 치료사랑 상의하셔가지고 재활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기 가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방카라트가 오래되게 되면 이 모양이 좀 지저분해져요. 이 라브룸이 관절 와순이죠. 그래서 여기가 관절 와예요. 글레노이드 뼈입니다. 뼈 위에 이렇게 연골이 덮여 있는 형태가 글레노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지저분해졌어요. 피도 별로 안 통하고 여기는 섬유성 조직이 가득 들어차 있죠. 그러면 살짝 관절염이 와 있어요. 자, 관절에는 골결선까지 와 있는 방카라트 병변인데요. 여기 보시죠. 이게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야 되겠죠. 동그랗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뭔가 들어가 있죠. 사실은 이렇게 뼈가 너무 크지 않으면 여기 관절 경적으로 꿰매주면 됩니다. 네, 관절과 결손이 클 경우에는 이게 관절 경적으로 이렇게 봉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열어가지고 이렇게 나사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사못을 박는 거예요. 나사못을 박아서 여기를 CLC, 컴플렉스, 관절 와순을 덮어주는 거죠. 이걸 딱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되겠죠. 이걸 이렇게 덮어주는 형태가 방카르트 봉합술이 되는데요. 자, 재수술이 되면 뭔가 복잡해져요. 모양이 좀 안 좋죠? 물퉁물퉁하고 뭔가 안 좋아요. 여기도 안 좋고, 여기는 이제 힐삭스 병분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관절와가 떨어졌죠?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재수술을 하게 되면요, 모양이 안 좋아요. 모양이 좀 이상하고, 연골에도 현상이 오고, 관절염이 진행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빠져나갈 위험성이 높죠. 골격선도 좀 있죠, 여기? 네, 골격선이 없으면 예쁘게 잘 되는데요. 골격선이 심할수록 이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 재탈구화되면서 관절염이 왔어요. 여기는 관절염 오기 전에 이렇게 재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술도 하는 경우 간헐적으로 짠 거예요. 뼈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딱 심어서 안 빠지게 해주는 그런 수술인데요. 어떤 수술을 할 것이냐,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관절염이 심할 때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이냐, 관절염이 그냥 괜찮아서 수술 한번 해볼 것이냐, 그 조건들을 보고 수술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재탈구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실들을, 삽입물들을 제거하고요. 여러 가지를 손을 많이 봐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재탈구의 손상은요. 자, 퇴행성 관절염이 없으면 깨끗하고 좋은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다 파였어요. 관절염이 오게 되면 정상적인 연골 부분은 없어지게 되고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심한데 이 수술을 또 해야 되느냐, 관절의 각도는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얼마나 심하냐 등등을 보고 재수술을 판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1, 2단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관절의 범위가 괜찮게 잘 나오고 불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나이도 좀 젊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야 되겠고요. 관절염이 3단계 이상이고 관절의 범위도 안 나오고 그리고 별로 안 빠진다 그러면은 그냥 이걸 꼭 수술할 필요는 없고 보존적 치료하면서 건강을 지켜보는 게 낫겠죠. 영상 잘 보셨죠? 오늘은 그런 이런 논문, 보존적 치료,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